저희가 1부와 2부에서 굉장히 몰아치면서 네. 수다스러운 방송을 좀 진행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해보시니까 오늘 첫 방송이신데 어때요? 어, 이런 느낌의 방송 해본 적 있으세요? 이런 느낌의 방송을 해본 적은 있는데 네. 너튜브에서 유튜브 송출로만 해보고 네. 본방에서는 느낌이 네. 굉장히 새롭네요. 저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준수합니다. 네, 말씀 한번 드리고요. 네. 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한번 체크하면서 장 네. 초반 분위기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1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콜럼버스 데이라서 네. 사실은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휴일인 곳이 많고요. 네. 미국은 뉴욕이 오늘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증시는 개장을 하고 있고 채권 시장은 오늘 문을 닫은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래량이 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증시는 증시네요. 네. 상당히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다우존스 산업평균 0.1%, 나스닥 0.59%, 자, S&P 500 0.5%, 러셀 2000 0.3% 정도 지금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네. 초반 분위기가 조금 혼조적인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 일단은 엔비디아가 2.5% 올라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또 이렇게 올랐어요. 네, 테슬라가 0.6%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만 해도 좀 쉬어가는 것 같았는데 예. 증권사 리포트들이 잘 나와서 좀 목표가 인상 리포트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또 실적도 좋을 거다, 4분기 인도량 괜찮을 거다라는 리포트에 힘을 입어서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댓글에 저희 너튜브 태맨 하면서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자, 곰돌이님께서 컬럼버스 데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인버스 데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알겠고요. 네. 인버스 관련해서는 요새는 인버스 얘기하면은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3대 지수 한번 체크를 했는데 네. 일단은 국제 유가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CNBC 화면으로 한번 가보고요. 국제 유가 오늘 1.6%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일단 오펙에서 올해와 내년의 수요 예측에 대해서 기존보다 훨씬 수요가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공급은 늘고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현재 74달러, 서부 텍사스 원유 배럴당 74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 오펙 보고서 나오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제 친환경으로 에너지도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도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천연가스 관련된 ETF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확 붙는 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자재 쪽도 확실히 이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전히 너티브에서는 콜럼버스님 얘기 말씀해 주시는데 콜럼버스 얘기 그냥 뭐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 드리면 네. 콜럼버스 데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네. 그 다른 곳은 뭐 원주민의 날, 네. 인디저스 날. 데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곳 도시도 있는데 네. 일단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으로 보시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의견이 미국에 팽배하대요. 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인 날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휴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시세 더 체크하고 가면 지금 비트코인이 5% 상승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고요. 오. 65,000불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6.7%, 6.8%대 상승 이어가면서 트럼프 지지율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비트코인이 크립토 네. 뭐 대장주 이러면서 뭐 크립토에서 비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코인베이스까지 해서 코인 관련주 미국에 상장된 코인 관련 ETF니까요. 비트코인은요. 이렇게 상장을 굉장히 상승률이 높은 상황으로 5% 이상 끌고 가고 있고요. 네. 이더리움도 굉장히 수혜를 좀 오늘은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주죠. 이더리움도 7%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네. 한 두 달 전만 해도 이더리움이 현재는 $2,600 선이긴 한데
사실은 $3,800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가격대가 조금 오른 모습이니까 네. 얼마나 회복이 될지 이 알트코인 시장은 조금 오리무중인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실 저희가 오프닝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미국 시장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와 그렇죠.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봐야죠. 관련된 이야기 지금 준비를 하셨다고 네. 말씀 해주셨잖아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이거 사실 1부에서 했어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3부에서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주부터 해서 진짜 빽빽하게 실적 발표가 쭉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증시가 열리긴 하지만 네. 채권 시장 쉬고요. 네. 많은 IB들도 이제 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큼직한 기업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존슨앤존슨, 뭐 찰스 슈왑, 골드만삭스 정말 주옥 같은 기업들이죠. 유나이티드 헬스 여기 있고요. 유나이티드 항공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나클 뭐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은 큰 기업들 위주로 금융주가 많은 그런 화요일이고요. 네. 자, 수요일도 금융주가 상당히 많이 끼어 있는데 모간 스탠리 그리고 네덜란드 ASML 이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네. 이 ASML의 이게 무슨 기계라 그러죠? 무슨 광 기계인데. UV 잠깐만요. 한국어로 생각이 안 납니다. 네. UV, 아무튼 네. 이 뭐랄까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퍼의 상단을 도삭할 수 있는 그런 기계죠. 아무튼 뭐 뭔지 아시리라 생각을 네네네. 하고 이게 세계에서 몇 대 못 만드는 이 ASML의 실적이 상당히 궁금해지기 때문에 네. ASML과 TSMC의 실적이 전체적인 이 AI 섹터, 기술주의 섹터의 실적도 함께 이제 예측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보시면 수요일 날 장 네. 전에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알코아 있고요. 이 알루미늄의 이제 산업재 대표 회사죠. 킨더모건은 최근에 이제 수도 파이프 관련된 배관 회사인데 킨더모건이 전력 회사에 배관 까는 것 때문에 이제 수혜주다 이렇게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을 많이 깔아야 되니까 배관 거기에. 회사가 뜬다. 약간 그 뭐랄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그런 상상력을 좀 발휘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게 바로 그리고 킨더모건이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미국에서 이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가량을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회사의 우리나라 수혜도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점 한번 확인해 보고요. TSMC와 넷플릭스, 뭐 인포시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큼직한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목요일과 이제 프라이데이가 되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죠. 아멕스, 프록터 앤 갬블, P&G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큼직한 기업들이 계속 실적 발표에 나서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제 지표와 함께 뭐 우리가 물가 지표, 고용 지표 이렇다 큼직한 지표는 이번 주는 없습니다만 네. 실적 발표로 한 주를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화면 보시면은 어떤 기업들이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자, 목요일 날에는 블랙스톤 있고요. 빈페스트 오토가 있어요. 이 베트남의 자동차 회사인데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죠. 빈페스트도 함께 실적 발표에 나서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어도비 맥스 행사 조금 전에 이야기가 좀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잠시 후에 전문가 연결한 뒤에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늘장 어떻게 보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US 스탁의 성정모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월요일장인데 사실은 미국 증시가 열리긴 하는데 채권 시장이 닫다 보니까 이 휴일의 여파가 좀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분위기로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오늘 채권 시장이 이제 콜럼버스 데이로 하루 쉬어가다 보니까 조금 시장이 그래도 거래량도 많이 없고 조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AI 섹터 워낙 강해서 오늘도 AI 섹터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지난주에 아주 대폭 내렸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요. 테슬라의 이런 약간 회복세라고 봐야 될까요? 바이더 딥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냥 지난주 금요일 날 워낙 많이 하락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곧 실적 발표가 다가오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이번에 행사에서
Q&A에 관해선 진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제 본인 발표만 하고 자리를 떴기 때문에 이제 컨퍼런스 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있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에 로보택시 행사에서 공개했던 내용들에 대한 그런 이제 Q&A를 진행하고 해야 조금 주가 향방이 잡힐 것 같아서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성정무연구원께서 핀더더의 태무 준비 얘기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일단 장 초반 오전장 분위기를 조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오늘 오전장 그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약간 지난주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뭔가 매그니피센트 세븐보다는 조금 개별 종목, 특히 약간 중소형주라고 하긴 뭐하고 완전 중소형주보다는 S&P 500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제외한 좀 그런 쪽이 잘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약간 S&P 500에서 이제 초대형주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는 뭐 AI로 가장 특출나다 불리는 엔비디아나 메타 플랫폼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특출난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외 493개의 기업들이 조금 최근 증시 랠리 주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너튜브 채팅창에 이강인 연구원이라고 이강인 닮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종종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은 뭐 태무 이야기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만 핀더더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핀투어두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동남아의 아마존, 동남아의 쿠팡이라고 불리는 쇼피를 운영하고 있는 C 리미티드라는 기업이 미국에 또 ADR 형태로 상장돼 있거든요. 그 기업한테는 좋은 소식이고 핀투어두한테는 조금 좋지 못한 소식인데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 테무를 조금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도 나온 소식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제 애플이랑 알파벳 애플 앱스토어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테무 앱 다운로드를 차단해달라 그런 걸 이제 요청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에 뭐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테무가 들어오면은 우리 자국 내 중소기업들을 조금 이 산업 생태계를 망칠 수 있어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약간 이런 지정학적 그 분쟁 시대에 조금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쇼피하고 경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토코피디아라는 곳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 우회적으로 시장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 테무가 또 틱톡 같은 행태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시장 진입 시도가 있다면은 바로바로 다 차단할 것이고 그리고 틱톡 외에도 그 테무 외에도 그 이제 쉬인 그런 의류 패스트 패션 플랫폼 쉬인도 차단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 플랫폼들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못하도록 하겠다. 그 계획을 계속 내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그럼 이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 현재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점유율 1등으로 꼽히고 있는 쇼피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쇼피가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유튜브하고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면서 이 유튜브에도 최근에 유튜브 숏폼 그런 걸 통해서 유튜브 쇼핑을 이제 쇼피와 파트너십을 맺겠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는 유튜브 쇼츠나 뭐 유튜브 쇼핑 그런 거 이제 링크를 들어가면은 다 쇼피로 연결되게 한다 하거든요. 이번 달부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결국 유튜브가 점점 더 이 숏폼 시대로 세상이 다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쇼피하고 유튜브가 같이 만나다 보니 쇼피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쇼피를 갖고 있는 C그룹이 전자상거래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 가레나 프리파이어라는 글로벌 모바일 게임 순위 보통 한 1위 정도 맨날 꼽히는 게임이 있거든요. 이 게임도 팬데믹 때 한창 인기가 많다가 지난 2년 동안 조금 사그라들었는데 거의 최근 3개 분기 연속 이게 다시 이제 과금 유저,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결제를 해서 이용하는 그 게임 유저들이 한 3개 분기 연속 반등하면서 주가도 좀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약간 이런 테무 규제 그런 시대에 이 C그룹 최근에 주가도 52주 신고가 랠리 계속 펼치고 있는데 약간 최근 뭐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기업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슈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SE 티커 SE를 보니까 상승률 자체가 뭐 최근에는 뭐 엄청나게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2024년 YTD로 보니까 굉장히 그래프가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심을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약 바이오 업종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요새 많이 나오는 게 내일자로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출시가 된다고요? 네, 네. 위고비가 출시가 되죠. 위고비가 출시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과연 어떻게 좀 이 다이어트 약들을 만드는 제약사들의 실적이 좀 좋아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마운자로 젯바운드 만드는 일라이릴리 관련한 소식 FDA에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을까요? 이게 마운자로하고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FDA 공급 부족 의약품 리스트에 있었던 의약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비만 치료제를 맞고 싶어도 수요가 너무 많은데 제조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 부족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DA 공급 부족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들은 이 미국의 조금 특이한 그런 법 제도가 있는데 원래 의약품은 특허가 이제 FDA 승인을 받으면 20년 동안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공급 부족 리스트에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특허 보호 20년 기간 내에도 약간 복제 의약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 복제약 시장이 조금 최근에 계속 거론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지난 9월 말에 FDA 공급 부족 리스트에서 이 마운자로하고 젯바운드의 후보 물질인 티르제파타이드가 제거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마운자로 젯바운드 복제약 못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복제약 만드는 기업들이 조금 막 주가 하락도 나타나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티르제파타이드 이게 공급 부족 리스트에서 제거하는 걸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재검토 기간 동안에는 복제약 만들도록 허용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결국 일라이릴리는 뭐 그렇게까지 피해가 없지만 이 복제약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들 그쪽으로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 주가가 오늘 아주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기업이 힘스앤허셀스라는 그러니까 원격 의료 처방 플랫폼으로 시작한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처방으로도 시장을 진출하고 있거든요. 지난 2분기부터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복제약 출시하면서 이쪽을 계속 강화하겠다 하고 있는데 원래 기존에 마운자로 젯바운드, 일라이릴리의 GLP-1 복제약도 제공한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존에는 이게 공급 부족 리스트에서 없어지면서 그럼 이 시장 진출 못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오늘 이런 긍정적 소식 나오면서 힘스앤허셀스가 주가가 한 10% 이상 현재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일라이릴리는 뭐 복제약, 제네릭이 나오는 거에서 그렇게 개의치 않을 수 있겠지만 일단 힘센허스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제네릭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주가 상황 같이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타벅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스타벅스도 CEO가 최근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과연 스타벅스가 어떤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예전에는 무슨 거의 빵집처럼 운영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약간 그래도 카페지라고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스타벅스가 확실히 과거엔 정말 프리미엄 브랜드고 선망의 그런 장소고 했는데 조금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폴레 멕시칸 그릴을 거의 뭐 전설적으로 이끌었던 10년 넘게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렸던 이 신임 CEO 브라이언 니콜을 치폴레에서 영입해 왔는데 이분이 이제 취임하고 본격적인 스타벅스 수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환으로 할인 정책을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분명히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그동안 프로모션이랑 할인을 너무 많이 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좀 망가졌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레스토랑 외식 물가가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그 레스토랑 카페 업계에서도 할인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다 같이 좀 출혈 경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제 스타벅스는 우리는 할인 안 하고 다시 그냥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겠다. 결국 그쪽 고객만 잡아가겠다. 그런 쪽으로 이제 선회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그 스타벅스 CEO 새로 오신 분이 지난달에 내놓은 이제 투자자 레터가 있습니다. 그 투자자 서한에서 이제 4가지에 집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바리스타의 고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아침 서비스 개선. 아침에 너무 사람들 많이 몰려서 이게 좀 서비스 질이 나빠져서 그걸 개선하겠다. 그리고 커뮤니티 커피하우스로 재정의하겠다. 기존에는 이제 매장에 자꾸 막 그 좌석도 안 좋은 걸로 바꾸고 회전율을 높이려고 빨리빨리 손님들 나가라 그럴라 했는데 이제 다시 편안한 좌석 그리고 스타벅스에 찾아오도록 하게 그런 식으로 막 만들고 스타벅스의 스토리를 전달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인 바리스타의 고객 관리 역량 강화가 이번에 할인 정책 폐기하고 좀 맞물려 있는데 기존에는 할인 정책이랑 프로모션을 남발하니까 이 고객들이 막 점심 끝나고 그런 시간에 아주 물밀듯이 물려들다 보니까 이 바리스타들이 너무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고객 서비스가 미흡했는데 이제 이렇게 할인 정책 폐기하고
조금 이제 핵심 고객들만 데려가겠다 그런 식으로 바꾸면은 바리스타들도 좀 더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고객 서비스 충분히 좋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 스타벅스가 과거처럼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기대감도 생기고 있고요. 근데 약간 또 하나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미국 증시에 이 카페 체인으로 상장돼 있는 기업이 스타벅스 외에 더치브로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뭔가 할인 정책을 폐기하겠다라고 말하면은 약간 더치브로스 같은 그런 경쟁 기업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스타벅스하고 출혈 경쟁 안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약간 양쪽 기업 모두 다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으니까 뭐 더치브로스 같은 것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뉴스 이슈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벅스가 최근에 이제 CEO를 원래는 이제 멕시칸 푸드를 운영하던 CEO가 스타벅스로 오면서 상당히 좀 고칠 게 있다라고 이제 투자자 레터를 좀 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느낄 때 스타벅스의 가치가 스타벅스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굉장히 정리를 잘 해 주셨고요. 스타벅스의 주가 현재 얼마입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최근에 좀 회복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한밤의 미주라의 이강인 성정모 연구원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성정모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스타벅스 이야기로 끝을 내니까 현재 주가 94달러. 94달러. 스타벅스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화면으로 확인을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군요. 네, 일단은 0.6%가량 소폭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주당 94달러, 95달러 선에서 네.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뭐 한 6개월 타임라인으로 보자면 이거 보십시오. 엄청나게 이 CEO가 교체되면서 엄청나게 네. 급등한 모습을 보이는 스타벅스인데요. 이 4월부터 8월 중순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렇게 움직였었나요, 스타벅스가?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좀 침체를 겪었다고 하지만 정말 많은 부침을 스타벅스 미국 본사죠. 네, 본사 입장에서는 좀 겪은 것 다르죠. 같고 네. 한국은 좀 다르죠. 네, 아예 신세계인가요? 예. 그래서 인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에서 운영을 따로 하긴 하는데 네. 어찌됐든 이 정책 자체는 유사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 측면이 한국의 스타벅스 우리 고객들한테도 네.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 예전에는 약간 오래 앉아 있어도 좀 눈치 안 보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요새는 약간 콘센트 없애는 느낌.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의자. 요즘에는 또 커피 마시는 집이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심해져 갖고 네. 또 2,000원짜리 아주 맛있는 아메리카노도 파는 너무 곳이 많잖아요. 많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커피로 승부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스타벅스에 텀블러 사러 간다 이런 얘기 말씀 그렇죠. 하시기도 하던데 아무튼 스타벅스의 CEO가 바뀐 만큼 얼마나 좀 더 리비전이 될 수 있을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올무지개님께서 어딜 가나 노트북 쪽이 문제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저 전반적인 좀 보고 싶은 게 웰스파고의 주가가 눈에 띕니다. 웰스파고. 3% 이상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갑자기 상승폭을 좀 키우는 이유를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긴 한데 현재 3.2% 올라가면서 62.96달러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웰스파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웰스파고가 현재 어떤 소식이 좀 들어와 있는지 네. 웰스파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네, 일단 뭐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더 뭐 기대가 있는 건지. 일단 웰스파고 앤 컴퍼니 자체는 현재 네. 지금 2시간 전에 레이팅이 2025년 전망에 대해서 상향이 됐다. 어허. 에버코어 ISI에서 자, 웰스파고 앤 컴퍼니에 대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68달러에서 71달러로 어허.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고요. 역시 아웃퍼폼 비중 확대를 유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한글로 좀 번역을 해서 보여드리면요. 네. 일단 에버코어에서 내놓은 소식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웰스파고에 대해서 아웃퍼폼 71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소식, 그리고 2025년과 2026년의 EPS에 대해서 자, 이전에 나왔던 예상치에서 4%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회계년도 순이자 수입
예측이 약간 조정이 되었는데 네. 전반적인 수익 전망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게 순이자 수입이다 보니까 아마 비용을 빼고 나면 순이자 수입이 적어지는데요. 네. 이게 비용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자가 높아져서 차입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연준의 정책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입 비용이 높게 평가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는 좀 파이낸싱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보지 않는 걸로 하고요. 네. 네, 2025년 개정된 EPS 예상치에 대해서 아웃퍼폼이고 목표 가격을 상향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웰스파고가 3% 이상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주가 뛰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뭐 약간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들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은행주, 하죠. 네. 뭐 증권사.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야만 오르는 건데 그렇죠. 이게 평가가 상향되고 내년에 대한 뭐 수익 예정치가 예전보다 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던 그 실적과 함께 이렇게 네. 연속적으로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전반적으로 오늘도 좀 초록불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아니 오늘 거래량이 적을 것 같다고 이제 예초부터 좀 깔고 시작을 했더니만 이렇게 시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스가 3%대 강세고요. 네. 랩리서치도 2.5%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짙은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경기 방어주, 소비 방어주가 조금 부진한데 네. 현지 타깃만 0.4% 정도 오른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메타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가 지금 2.4% 올라 있고 퀄컴이 1.3, 엔비디아가 2.4인데 초록초록한 게 네. 굉장히 이분한 그런 초록 초원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헬스케어 업종이 오늘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에브비가 0.6% 정도 오르는 반면에 자, 암젠이 1.2% 빠지고 있죠. 암젠에 대한 주가 목표 하향 소식이 있고요. 머크가 빠지고 있고 네. 자, 일라이릴리가 0.2%, 0.25%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뭔가요?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원자재 구리 관련주죠. 네. 구리가 오늘 최근에 이제 원자재 섹터에서는 구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사실은 잘 몰라요. 네. 지금 유독 빨간색이라서 한번 올려봤더니 구리 관련주군요. 구리 관련주 혹시 어떤 구리 소식인지. 관련주 네. 현재 구리 선물 2%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이 구리 관련돼서는 중국 부양책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국입니다. 네, 네. 부양책 발표를 하고 나서 급등세를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다가 지금 조정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종목들도 함께 움직이는 연동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헬스케어 관련해서 앞서 뭐 저희 연구원 연결하면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유럽에서 이제 최대 헬스케어 행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또 신약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로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FDA에 어떤 신약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기술을 이제 가져와서 이거를 임상에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주 중에서는 오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조금 전에 이제 장 초반에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플러스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현재 낙폭 그러니까 음전된 이후에 2.7% 빠지고 있어요. 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제 항공사들의 전산망 마비의 주 원인이었죠. 다만 그 이후에는 상당히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 항공사들에게 물어줘야 되는 비용이 지금 상당히 있는 걸로는 잡혀 있습니다만 어떤 정확한 이유 때문인지는 좀 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2.7% 빠지고 있고요. 오라클 0.26%, 어도비 2.3%. 자, 오늘 브로드컴과 AMD가 각각 0.7, 0.8 이렇게 해서 지금 점심시간대인데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인텔, 인텔이 좀처럼
치고 나오지 못하는군요. 인텔 이야기 우리나라 증시할 때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또 네. 어떻게 보면 색깔이 좀 많이 다르게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엔비디아가 또 치고 가다 보니 인텔은 오히려 더 빠지게 되는 상황인 거고, 사실 대선을 지나면서 인텔의 주가가 좀 반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사실 대선에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텔의 주가가 더 오르기는 쉽지 않다라는 분석이 사실은 지배적이죠. 인텔이 최근에는 이제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아서 약간 그 뭐랄까 유동성을 좀 갖고 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일단은 퀄컴이 인텔의 제조 부분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뭐 무슨 부문을 또 매각을 하겠다, 혹은 뭐 이런 잡음들이 좀 있으면서 인텔에 대해서 전망들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특히나 네. 또 레거시 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PC 수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가격 워낙 좀 저점에서 사실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실적을 만들어 나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죠. 네, 삼성전자와 뭐 약간 최근에는 결이 좀 비슷하다라는 네, 그렇죠. 느낌을 좀 받고 있죠. 파운드리가 좀 힘들다 보니까 네, 인텔 코퍼레이션이 상당히 예전에 그 586 시대, 펜티엄 시대에 586 얼마 너무 많이 갔나? 죄송합니다. 그런 왕좌를 좀 잃어버렸다, 금빛이 사라졌다라는 느낌이 좀 너무 오래 갔네요. 아무리 생각해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테슬라 얘기도 해드렸고, 네. 어도비 얘기를 한번 하려고 네. 빌드업을 치다가 놓쳤어요. 네. 자, 어도비 저희가 아까 보니까 오늘 행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도비 맥스라는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도비에서 오늘 나온 기사로는 이 블룸버그 기사고요. 네. 자, AI 비디오 제네레이터를 자, 런칭한다. 그러니까 이제 프롬프트 명령어만 넣으면 AI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생성형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자, 그런 프로그램을 런칭을 해서 오픈 AI의 소라와 메타의 뭐 프로그램 라마라고 하는가요? 그 네. 프로그램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자, 프리미어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요새 유튜브들 다들 많이 한 번씩은 손을 대시니까 저도 손을 좀 대봤거든요. 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프리미어에 이제 임베디드 된다. 프리미어 프로그램에 임베디드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 같이 이제 방송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떨게 되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서, 이 편집 프로그램 안에서 영상을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게 지금은 영상을 만들 때 원본물도 있어야 되고, 네. 뭐 같이 얹을 것들도 다 준비를 해서 커트해서 다 붙여서 렌더링을 돌려야 되는데, 그냥 이거 이제 뭐 수식어만 넣으면 된다라는 거겠죠. 사실 저희 그 소식 나왔을 때 PD님들이 사실 좀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프로듀서가 할 일은 연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거랑은 또 다른 다르죠. 얘기더라. 네. 뭐 그런 얘기도 들려와서, 자, 일순간에 최근의 분위기가 확실히는 좀 달라졌다. 다만 어떤 게 좀 뭐랄까 매출적으로 조금 우려가 되냐면, 예를 들어 최근에 우리가 뭐 게티 이미지나 이런 사진이나 음원이나 영상들을 다운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제를 해서 다운받는데 원본 영상들을, 그런 회사들이 매출이 폭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는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일단 어도비가 AI 툴인데, 이게 모디파이 비디오, 그러니까 만들 수도 있고 비디오를 수정할 수도 있대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 비디오 에디팅 소프트웨어인 프리미어의 Let Users Intend Video Clips Using Generative AI.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이 프리미어 안에서 편집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인테그레이트 넣도록 했다 한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열린 제품 컨퍼런스에 마이애미에서 열렸나 봐요. 네. 마이애미에서 열린 제품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를 해서, 앞으로는 오픈 AI, 메타 플랫폼즈, 알파벳 뭐 이렇게 해서 AI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AI 비디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이 회사들과 경쟁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앞서서 사실 구글이 오늘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낮 시간에 뭐가 나왔냐면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 나온 얘기가 구글이 만들고 있는 비디오 AI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걸 무료로 풀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상당히 파장이 컸었는데 네. 근데 솔직히 시장에서는 구글이 만들었던 AI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구글 투자자분들 웃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어도비가 이렇게 워낙에 영상 전문 회사니까 네, 워낙 이걸 잘하는 회사다 보니. 네, 이거를 여기다 프리미어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상당한 뭐랄까 도전이자 뭐랄까 시장을 먹겠다는 용기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CTO죠. 어도비의 CTO인 엘리 그린필드라는 분이 자 고객과 대화할 때 자 그 이야기를 청취하는 것은 굉장히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린가요 이게? They can use it. 뭐 아무튼 좋은 얘기 한 네. 걸로 이렇게 해보고요. 자 아무튼간에 어도비에서 오늘 내놓은 것은 제너레이티브 AI 비디오 소프트웨어다. 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아 여기 또 하나가 있네요. 상업적으로도 안전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AI를 만들 때 이 만들어진 화면이 뭔가의 모티프를 따왔다면 이게 저작권에 걸리는데 어도비는 그거를 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껏 써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시도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 있는 해당 기사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어도비의 주가 2.3% 정도 네. 이렇게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어도비 얘기하니까 뉴진스 한이 생각난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어도비랑 한이랑 무슨 국감에 관련인지 국감에 나왔었다라는 거는 뉴진스와 어도비가 같이 나왔나요? 그런가 봐요. 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얼굴을 인식해서 네. 그 불법적인 행위에 쓰는 그런 거랑 연결지어서 AI 업체로 어도비를 부른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게 네. 혹시 맞으면 맞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위에서는 박찬호 체인지업 이야기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TG 삼보 시절을 기억하는 이 옛날 투자자로서 제가 네. 잘못했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네. 다우존스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0.3%, 나스닥 지수 0.7%, S&P 500 0.6%네요. 자, 전체적으로 투심이 상당히 오는 불마켓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S&P 500이 조금 전에 우리 시간으로 한 11시쯤에 사상 최고치를 한 번 더 경신을 했던 거에서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현재 계속해서 5,850선, 4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현재 닐 시간 카시카리가 39분인데. 네, 연설이 있었죠. 닐 카시카리 네. 총재가 카시카리 이야기는 제가 한번 화면으로 찾아볼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닐 카시카리 총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근접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앞으로 금리를 소폭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페드워치에서 11월 금리 25bp 인하 가능성이 80%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까지 낮추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러니까 비컷은 아닐 거다, 소폭 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11월에 비컷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기사를 보니. 11월에 비컷은 쉽지 않다. 네. 뭐 조금 전에 저희 페드워치 같이 봤습니다만 네. 리프레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페드워치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15%였는데 이번에는 또 동결 의견이 2% 그 사이에 한 3시간 사이에 줄어든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일단 비컷은 이번에는 네. 아니지라는 의견이 사실은 대다수인 것 같아서 지금 보시면 비컷 의견 자체가 없습니다. 네, 아예 없죠.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12월 달은 어떻게 할래? 라는 건데 네. 12월 18일 날 FOMC 여기는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비컷이 있을까요? 네, 여기도 비컷은 보이진 않네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FOMC다 보니까 쉽지 않겠죠. 파월 의장이 그 자리에 있을지 있을까요? 네. 그리고 특히 SEC 위원장조차
이제 자리를 그 지킬 자리에 수 있을지 있을지. 그것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미국에서 특파원하시는 기자분들의 말씀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네. 워싱턴에 있는 분들도 이게 지금 배팅하라 그러면 돈 못 걸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현장에서도 혼탁하기 때문에 그 여기 지금 이역만리에 있는 우리로서도 더 할 수가 이 없다. 지표를 보면서 추정을 하지만 사실은 이 페드의 입장이나 네. 이런 뭐 그런 흐름 정도를 우리가 같이 보는 걸로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까 보셨던 폴리마켓이나 뭐 우리가 대선 관련된 지지율 관련된 사이트들을 팔로잉 하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약간 일단은 좀 관망하는 자세로 볼 수밖에 없다.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뭐 사실 대선 결과라는 건 음. 사실 이전에 우리가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쉽지 않았잖아요. 정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까 했는데 된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50대 50인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또 사실 지지율이라든지 조사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은 정말 말 그대로 베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카시카리 총재의 관련된 기사를 야후 파이낸스에서 네.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카시카리가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모데스트하다, 머디스트한 레이커츠를 라이클리하게 본다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헤드라인 자체가 네. 그래서 적정한 뭔가 이 모디스트는 약간 온화한 그런 표현을 할 때 하기 때문에 네. 비컷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라이클리하게 모디스트한 레이컷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카시카리 총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 양반의 영향력은 시장에 있습니다만 투표권 자체는 이번 올해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확인을 하면서 커밍 쿼터에 머디스트한 라이클리한 레이컷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또 여기다가 이제 쿼테이션을 또 찍어놨는데 뭐라고 한 표현을 한번 볼까요? 자, job market remains strong. He added, 고용 시장이 여전히 noting that the recent data show that the rapid weakening in that market doesn't appear to be imminent. 그러니까 이게 급속하게 노동 시장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다. 지금 바로 빠지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노동 시장을 보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비컷을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5bp 인하를 좀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네. 카시카리 총재도 여기 보이시죠? 눈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큰 눈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지금 브로드컴이 0.6%가량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오늘 미즈호에서 브로드컴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AI 관련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부분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있다, 아웃퍼폼 할 거다. 그래서 목표가를 190달러에서 220달러로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크게 힘을 쓰지 못하면서 현재는 0.7%대 약세 보이면서 180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브로드컴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엔비디아가 오르는데 브로드컴은 빠져서 이제 우리 채팅창에서도 네, 브로드컴 외부고가 왜 이렇게 빠지지?라고 다들 물어보셨는데 네, 제가 열심히 찾았습니다만 사실 찾았던 내용은 브로드컴과 이제 서버 스위치 회사가 합작을 해서 네. 브로드컴의 사실은 그 기사는 호재가 되는 기사였거든요. 왜냐하면 브로드컴의 제품을 써서 이 서버 스위처를 납품한다는 소식이었는데 네.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세미컨덕터 섹터가 오를 때 현재 네. 브로드컴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투심을 의미하고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브로드컴의 투자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야후 파이낸스에서 한번 뉴스를 찾아보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롱텀 그로스 플레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지금 상장하는 쪽에 베팅하는 내용의 기사들로 브로드컴을 픽하고 있습니다. 네. AI 관련주 여기 보시면은 탑 테크 스탁 pay you to own them. 그러니까 충분히 AI 관련주 주식으로
돈을 내고 가질 만한 주식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몬틀리풀도 마찬가지로 인사이더 몽키에서도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분명히 에브고는 오르는 걸로 생각을 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만 네. 현재 에브고는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호재성 기사들이 나왔는데도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0.5%가량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에브고 투자자분들은 이게 섹터가 잘 오르는데 그렇죠. 더 답답하죠. 나만 못 올라. 더 짜증나죠. 이런 거. 네, 정말. 그래도 올해는 이제 연초부터 투자를 하셨으면 현재 에브고 브로드컴이 63% 올랐습니다. 네,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 오늘은 조금 경계를 하는 장세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현재 S&P 500 지수 비트맵 이렇게 전체적으로 초록색으로 물든 모습 보시고 있고요. 엔비디아 2.1% 이상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3부 슬슬 마감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시간 잘 가죠?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네요. 네, 저희가 이제 당황스럽네요. 열심히 말을 하면서 3부까지 진행했습니다. 4부에서는요, 실시간 진행되는 뉴스까지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